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럼 뭐냐. 좋은 취향을 가지는 법이 아닐까. 그리고 내 사람을 알아보는 법이다. 저의 한 학기의 테마였습니다. 내 사람을 알아보는 법. 진짜 쉽지 않은 네, 일이거든요. 이거 되게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 언제나 그대 곁에 세이. 몸에 밴 방식, 행위의 스타일. 태도라는 뜻에서 유래된 프랑스어 아비투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비투스는 우리가 살아온 환경과 경험이 몸과 마음에 스며들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삶의 습관, 그리고 취향을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누구를 만나며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리듬으로 살아가는지, 이 모든 것이 나도 모르게 굳어진 나만의 삶의 방식. 그것이 바로 아비투스인 거죠. 비 오는 날 라흐마니노프 클래식 음악이 듣고 싶어지는 것도, 원두를 갈아 뜨거운 물이 천천히 스며들 때 그 사이로 퍼지는 고소하고 따뜻한 향을 즐기는 것도, 1년에 한두 번 스스로 정한 계절에 훌쩍 떠나는 여행도, 그 모든 것이 단지 우연한 취향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계절과 나를 둘러싼 환경이 만든 아비투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를 살게 해주는 나만의 작은 의식이자 나의 기쁨, 아비투스. 지금 이 시간 그대세이가 여러분의 아비투스가 되어 일주일의 삶을 기쁘게 이끌어줄 수 있길 바라며 그대세이 시작합니다. 세금 신고. 서류 작업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나 역시 그렇거든요. 내 책상 위에는 언제나 청구서와 영수증이 퇴적층처럼 쌓여있고, 갈라진 빙산이 바다로 떠내려가듯이 엄청난 양의 서류뭉치가 바닥으로 떨어져 내리곤 해요. 치과 진료보다 세금 신고가 더 두렵다니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정작 세금 신고를 하는 날은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세무서에 가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나면 안도감과 함께 홀가분에 날아갈 듯한 기분이 밀려들거든요. 내가 아는 기쁨의 이름들. 소피 블랙홀 지음, 웅진 주니어 출판. 네, 잘 들었습니다. 낭독.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 두 앙디님과 푸디님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아비투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요 그림책은 요거예요. 그래서 요 작가분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너무 표지가 예쁘죠? 조약돌로 되어 있어요. 네. 네. 금색. 네, 금박으로 글씨. 써진 글씨. 내가 아는 기쁨의 이름들이라는 책이에요. 요 책 작가분이 이제 소피 블랙홀이라는 분인데,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미국에서 현재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홈페이지도 있어요, 따로. 예. 소피 블랙홀이 이분이 쓰신 그림책 중에 안녕 나의 등대, 그리고 위니를 찾아서라는 그림책 아실지 모르겠는데 워낙 유명해요. 그래서 칼데코상을 2번이나 받으신 그런 그림책 작가시고, 오늘 낭독해드린, 앙디님이 아까 낭독해드린 요 그림책, 요 내가 아는 기쁨의 이름들은 정말 그 아이들이랑 같이 보기에는 좀 힘들고 정말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그리고 색감이 너무 좋아요. 쨍하지 않은 색감.
그리고 그림책 작가 본인의 이야기를 또 많이 쓰시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의 서사를 좀 솔직하게 풀어놓은 책이라고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고,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그 작가님만의 서사 정체성이 그냥 그대로 드러난 그림책이다. 그림책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글도 많죠. 예. 글과 그림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이런 책이에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구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관심이 가네요, 진짜. 네. 근데 제가 왜 그러면 아비투스 취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들고 왔느냐, 그리고 왜 이 그림책을 함께 가지고 왔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그 아비투스란 제가 짧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태어난 환경 그리고 살아온 경험이 저희 내면에 있는 축적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삶의 습관이 잡히죠. 예, 우리 살면서 이제 저절로 그렇게 되는데 그게 결국에는 나만의 감각적인 서사다. 그래서 서사 정체성이라는 얘기도 많이 해요. 예, 그러면서 그 서사 정체성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곧 취향이고 그거를 이제 불어로 아비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안에는 문화자본이 있고 사회자본이 있고 경제자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요 부분은 뭐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근데 이 그림책은 그 작가님이 어떤 취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가 그냥 책을 보면서 느껴져요. 제목을 요 소 제목을 보시면 뭐 따뜻한 샤워, 커피, 차 한 잔, 바다 여행 뭐 이런 게 이제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안에 챕터로 잡혀 있는데 그것은 곧 하루하루를 이 작가님이 무엇으로 채워 나가시는지가 요 책 안을 들여다보면은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곧 작가님의 취향이면서 마음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책을 가지고 소개를 해드렸고 이 취향을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마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게 사실은 보여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저의 취향에 대해서 아까 오프닝 멘트 하면서 살짝 이제 멘트로 넣기는 했지만 먼저 제가 저의 취향 그럼 나의 취향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 일상은 무엇으로 채워나가지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어제 종강은 했거든요. 이제 요새 공부하는 게 있어서. 고생하셨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 그 시험까지 막 머리가 좀 아팠는데. 네. 한 학기 동안 이제 일단은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가 과제였어요. 과제. 공부와 과제.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좋아하는 이제 커피, 드립 커피, 그리고 음악을 틀어놓고 내리는 그 커피 한 잔. 네. 네. 그게 저의 힐링. 예, 그리고 저의 취향일 수 있겠고 세 번째로는 마음을 환기시켜주는 여행 예, 훌쩍훌쩍 떠나는 여행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적재적소에 딱 나타나줘요. 제가 필요할 때마다 이러면서 이제 내 사람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정말 내 편인 내 사람 가족 말고도 이제 적재적소에 딱 나타나서 도움을 주시는 좋은 그게 말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런 네 사람 몇 명 많을 필요도 없죠 사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책일 것 같아요. 책이랑 글쓰기.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저를 만들어주고 있고 저의 일상을 채워나가게 해주는데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럼 뭐냐 좋은 취향을 가지는 법이 아닐까. 그리고 내 사람을 알아보는 법이다. 저의 한 학기의 테마였습니다. 내 사람을 알아보는 법. 진짜 쉽지 않아요. 네, 이거 되게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쉽지 않은데 좋은 취향을 가지고 내 사람만 있으면 몇 명만 있으면 이 두 가지가 정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 두 가지가 전부 아닌가.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그쵸. 취향들을 결국엔 네. 넘어져 있다가도 네, 다시 나를 환기시키고 맞아 나 괜찮았지 하고 또 이렇게 맞아요. 네, 나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과 취향, 그쵸? 그래서 네. 듣고 싶었어요. 네. 여기 계신 세이님들은 좋습니다. 또 어떤 취향과 어떤 것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오늘 두 분이니까 네. 좀 자유롭게 길게 얘기를 해주셔도. 아니 사실 저는 이 지금 앞에 이제 오프닝 하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취향이 저랑 너무 많이 비슷해요. 사실 라흐마니노프 음악, 뭐 클래식 음악은 좀 일치하지 않지만 네. 그거 빼고는 사실 저도 원두 이렇게 갈 때부터 저는 굳이 맞아요. 기계로 갈지 않고 이 핸드 맞아요. 네, 그거로 네. 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게 갈면서 들리는 그 소리 그것도 굉장히 즐기고 맞아. 그리고 커피 딱 내리면 향이 확 올라오잖아요. 네. 그 향이 나를 갑자기 확 깨워주면서 그 다른 곳으로 데려다주는 네, 그 느낌이 있어서 사실 저도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약간 의식처럼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좀 게을러져서 잘 안 하고 그냥 뭐 인스턴트 커피 막 그냥 타서 먹기는 네. 하는데 이거랑 확실히 다른 것 같긴 해. 그 시간이 나를 온전히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잖아요. 커피를 갈고 커피를 내리고 또 향을 맡고 천천히 음미하고 뭐 이 시간인데 그런 여유의 시간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다시 저한테 환기시켜주는 내 취향이었고 그리고 뭐 사실 여행 가는 거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맞아요. 일단 장소를 떠나면 그 장소를 떠난다는 것 자체가 다른 곳으로 날 데려다주고 아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런 것들도 느끼게 되고 다양한 내가 갇혀있던 생각에서 약간 또 생각을 열어주는 계기도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여행을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편인데 비슷한 것 같아서 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여기에 모였나 뭐 그럴 수 이런 있죠. 생각도 살짝 하게 됐고 또한 좋은 사람 만난다는 진짜 알아보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네. 맞나? 하고 접근했는데 보면 아니었네 아니야. 하고 맞아. 물러날 때가 한 10번 중에 한 8번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면 그만큼 좀 어려운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쁘고 좋고의 문제보단 서로의 이 아비투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와닿았는데 바로 이거 아닐까? 서사의 정체성. 내가 쌓아온 서사들이 어떤 서사들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가 맞아요. 맞아 떨어지는 맞아 하고 서로 교집합이 생기는 그 지점일 텐데 그걸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울 수 있겠다. 각자 살아오는 아비투스가 다르니까. 그쵸. 네, 그런 생각들을 지금 들으면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사람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감정이나 또는 나의 행동들이 네. 영향을 받아서 되도록이면 나의 중심을 잡자 뭐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은 거라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그러면서도 나를 다시 정체성을 다시 나의 안으로 들어서 너는 어떤 사람이지 하고 나를 다소 이렇게 들여다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들여다보는 계기도 되는 것 같고 해서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슷한 네. 아비투스를 나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이 결국 사람 공부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지만 또 그것 때문에 기쁘기도 또, 하고 네. 그것 때문에 또 힘을 내기도 하고 맞아요. 네, 뭐 사람 때문에 힘드는 게 너무 뭐 그래서 사는 게 힘들어라고 하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살잖아요. 맞아요. 네, 나의 가족들 또는 나의 친구들 또는 내가 뭐 좋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사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나쁜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나쁜 경험이 뭐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네. 그 나쁜 경험은 사실 일부인데 걔가 너무 나를 잠식하지 맞아요. 않도록 항상 그걸 환기시키는 연습을 하는 것 맞아요. 이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하고 오늘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빨리 마무리해야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구구절절 될 것 같아서.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커피, 여행 뭐 이렇게 다 사람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그쵸? 뭔가 이렇게 환기시켜주는 뭔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오감으로 느끼고. 맞아요. 네, 이렇게 뭔가 현실과 다르게 이렇게 한 번씩 환기시켜주는 거. 네. 네,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쵸? 네. 네. 거기에 매몰되지 않도록 보통 맞아요, 매몰돼서 맞아요. 거기에서 못 나와서 막 힘들어지는 허우적거리고 계속 네. 거기에서 반복적인 이제 불안의 생각들을 계속 하다 맞아요. 보면 더 커지고 막 이러는데 그거를 잠깐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런 요소들이 아닐까. 네, 그래서 네. 이 아비투스를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네. 의식처럼
중요하겠다. 보통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 네. 어린 왕자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의식이라는 거. 누군가와 만났을 때 의식이 필요하다. 4시가 네. 되면 3시부터 기다려진다는 그 얘기처럼 그런 의식들이 내 안에 약간 뭐 규율은 아니지만 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 장치들을 계속 마련해 주는 거 그리고 나의 취향을 아는 거. 네, 저는 네, 사실 네. 이제 코가 되게 예민해 갖고 네. 네, 냄새 약간 냄새형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빵집과 과일집을 잘 못 지나가요, 제가. 일단 빵집에 그 빵향이 나면 그걸 사야 될 것 같은 충동이 너무 나고 과일집에서 그 단향이 막 나기 시작하면 또 뭐 그 단향의 주체가 있어요. 참외든 아니면 복숭아든 이런 애들을 꼭 사게 된 구매하게 되는 그런 아비투스가 있네요. 네. 우리 부장님 여기서 끊어야겠다고 네. 하셨는데 네, 계속 끝났습니다. 길어지니까 네, 아비는 길로 네. 가는 걸로 아니, 하겠습니다. 아비투스 본인의 아비투스를 굉장히 잘 아시니까 그런 취향을 명확하게 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의 고정적인 아비투스가 뭘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드는데 현재 지금 시점으로서 저의 취향으로 채워가고 있는 것은 저는 수우파 춤을 요즘에 핫하게 방송하고 있는 월드 오브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를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춤을 추나요? 춤을 드디어 이제? 제가 추는 건 아니고 보는 걸 좋아합니다. 보고 동생이랑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습니다. 동생이랑 취향이 조금 그 부분에서 잘 맞아가지고 저의 요즘 도파민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그 방송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그 날을 기다렸다가 좋아요. 네. 그 날만 기다리면서 그래서 보면서 원래는 영상에 댓글 같은 거는 잘 안 보는 편이었거든요. 그냥 그 영상을 보고 나서 그냥 같이 본 사람이랑 이야기를 나누는 것까지만 조금 즐겼는데 이번은 조금 댓글들도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 춤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사람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꽤나 재밌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 취향을 요즘에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거예요. 같은 취향이신 분들이 또 댓글 달고 하니까 거기서 또 공유가 되고 공감이 되고 뭐 결국에는 이제 그런 끼리끼리 이제 또 모이게 되고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또 재밌는 게 이 춤이라는 거에 있어서 그 방송 프로그램 동생이랑 취향이 맞아서 재밌는데 서로 응원하는 팀이 달라요. 취향이 또 다르니까. 거기서도 또 재밌는 거예요. 같이 얘기를 하면서 경쟁하는 맞아요. 느낌으로. 그래서 그런 거. 너무 좋네요. 네. 그 취향이 같고 마음이 맞고 하면은 맞아요. 굉장히 또 얘기거리도 많아지고 그 순간이 그냥 행복한 것 같아요. 막 맞아요. 이야기 나누면서 약간 빠져들잖아요. 그 사이. 맞아요. 그래서 저의 취향을 결국에는 저는 계속 취향이 조금 자주 바뀌거든요. 그래서 아까 고정적인 게 뭔가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그 시절 꽂히는 게 조금 달라가지고 그쵸. 변해가서 결국에는 저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취향이랑 맞는 사람들로 채워나가는 게 저의 일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100세 시대잖아요. 맞아요. 100세 시대니까 관계라는 거, 사람은 옛날에는 60세가 뭐 60세까지 살 수 있었을 때는 어렸을 때 친구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막 끈끈하게 가지만 지금은 100세이기 때문에 그 시절 찰나찰나의 인연들이 있으면 된다. 그 시절을 10년 동안 친했던 친구 우리가 그림책으로 만났으면은 그땐 그림책에 빠져 있었으니까 맞아요. 그때 그 10년 동안에 또 훅 이제 그런 거죠. 요즘엔 수명이 길어져가지고 어렸을 때 친구가 100세까지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절에 만난 그 취향으로 인해서 맺어진 인연들끼리의 그때를 즐기면 되는 것 같고 깊이 있게 관계를 맺으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또 내 사람이 누군지가 저절로 분별이 되고 뭐 하겠죠. 결국에 현재에 집중하는 그건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좋은 취향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또 쌓다 보면 저는 아까 아직은 젊으셔가지고 취향이 뭐 매번 바뀌는 것 같고 좋아하는 게 바뀌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람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도 이제 비슷한 결이고
저는 이게 어렸을 땐 저도 그랬는데 찾아가는 것 같아요. 아. 네, 찾아가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이제 항상 되니까 저는 사실 지금 막 질문을 하시잖아요. 뭐 좋아하는 책이 뭐예요? 뭐 좋아하는 작가 누구예요? 뭐 음악이 뭐예요? 이러면 탁탁탁탁 나올 정도로 저는 명확하긴 해요. 네. 그래서 그게 좋은 것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아닌 점도 있겠지만 그것도 나이 먹어가면서 좀 굳어지나 조금 더 유연하게 가져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살짝 들었어요. 앙디님 말씀하시는 저는 거. 그런 점이 너무 부럽기도 해요. 제 주변에도 자기만의 뭔가 가치랑 소신을 갖고 거기에 이제 다른 사람한테 휘둘리지 않고 그거와 관련돼서 뭔가 뻗어 나가는 친구들이 몇몇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나의 가치를 이렇게 딱 소신을 이렇게 해나갈 수 있을까? 그거에 맞춰서 자기 취향들을 어떻게 이렇게 즐기면서 살까라는 그런 점들이 부럽기도 하지만 나는 나니까. 그렇죠. 나는 맞아. 나니까. 또 다르니까 그치. 라는 생각으로. 좋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잘 들었고 아마 이걸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러면 나의 하루를 채워주는 것들이 뭐였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곧 나의 취향이었구나. 근데 그 취향들이 결코 우연은 아니다. 네. 그 시절을 살면서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가 그게 나올 수 있고요. 그렇다면은 그 아비투스가 말해주는 내가 진짜 나다. 지금 살고 있는 진짜 나의 모습을 알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오늘 조용히 마음을 흔들었던 한 권의 그림책 요거 내가 아는 기쁨의 이름들 요거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아비투스가 말해주는 진짜 나 너의 아비투스 그리고 너의 취향이 뭐니? 라고 묻는다면 누군가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될 수 있고 누군가는 여행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떠올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나를 나답게 살아가게 하는 삶의 결이자 우리 각자 내면의 서사라고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나만의 취향은 결코 우연이 아닌 거고 아비투스가 말해주는 진짜 나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아비투스로 쌓아 올린 당신의 하루가 작지만 분명한 기쁨들로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디님의 그림책 낭독으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조약돌. 오스트레일리아 남부의 해변에서는 특이한 무늬가 새겨져 있거나 화석이 박힌 조약돌을 흔히 볼 수 있어요. 어린 나는 그런 조약돌을 즐겨 모으곤 했지요. 지금도 여행하면서 조약돌을 모으는 걸 좋아해요. 그리스 폴레간드로스 섬에서 준 원반 모양의 매끄러운 녹색 조약돌, 아이슬란드의 화산 경사면에서 구한 가운데가 움푹 팬 검은 조약돌을 가방과 주머니에 가득 담아 돌아온답니다. 내게는 조약돌 하나하나가 신비한 역사를 지닌 골동품이자 몸을 기념하는 보물이에요. 내가 아는 기쁨의 이름들 소피 블랙홀 지음 임진 주니어